네,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구려 다섯 번째 고고왕 갑주와 무기부터 시작할게요. 읽겠습니다. 고분벽화에 묘사된 고구려 무사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는데 몸체는 물론 목과 팔, 다리까지 모두 갑옷으로 가렸다. 말도 머리에 말투구를 씌우고 말갑옷을 입혔다. 그러나 고구려의 갑주가 완전히 출토된 예는 없어 실물 자료는 매우 빈약하다. 고구려의 갑옷은 작은 철판, 즉 소찰을 가죽끈으로 연결한 찰갑이 일반적이다. 여러 유적에서 다양한 크기의 철제 소찰이 출토되었는데 집안의 적석총에서는 금동제 소찰도 약간 출토되었다. 투고도 소찰을 연결한 것으로 집안 지역에서는 방영 소찰을 연결한 소찰주가, 평양 지역에서는 세로로 긴 철판을 연결한 종장판주가 주로 벽화에 묘사되어 있으나 실물로는 무슨 고이산성에서 만곡 종장판주가 출토된 바 있다. 무기로서 가장 많이 출토된 것은 다양한 형태의 철제 화살촉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다. 이게 중요한 일단은 이 부분이 잠시만요. 네.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는데 몸체는 목과 팔을 전부 다 가렸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작은 철판, 소찰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찰갑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갑옷과 철, 소찰, 찰갑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갑주와 무기 관련해가지고 철촉은 고구려의 특징적인 화살촉으로 이른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집안 마성고 1호분에서는 화살통도 발견되었다. 화살촉과 함께 주로 같이 나오는 무기는 창의 일종인 철모로 자루꽂이의 끝이 제비꼬리처럼 갈라진 연미형 협범, 철모와 자루꽂이 부분에 반부가 있는 철모 등이 있다. 칼은 손잡이에 둥근 고리가 달린 소환두대도가 일반적이지만 환두 안에 삼엽 장식이 있는 삼엽 환두대도도 출토된 바가 있다. 그 중에는 은으로 장식된 장식대도도 있다. 네. 그리고 화살촉을 이런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사용됐다가 눈에 보입니다. 여기에서 화살촉을 이런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철모, 자루꽂이, 제비꽂이의 연미역, 협봉, 반부가 있는 철모 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소환두대도. 환두대도는 그 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 부분이 동그란 걸 환두대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농공구 고구려는 중국 전국시대의 연나라 주조철기에 이어 한나라 단조철기 제작 기술을 받아들여 일찍부터 발달된 제철 기술을 갖고 있었다. 저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고구려가 중국 전국시대 연나라 주조철기에 의해서 한나라의 단조철기 제작을 기술을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는 지금 철기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술을 중국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철기 기술, 철제를 만드는 기술을 사용을 했다는 얘기인데, 모든 문화가 중국에서 왔다라는 얘기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일단 계속 읽겠습니다. 생산도구인 농공구는 주로 생활유적에서 출토되지만 적석총과 석실봉토분에서 부정품으로도 출토된다. 적석총은 돌을 쌓은 돌무지 무덤, 석실봉토분은 그겁니다. 굴식 돌방 무덤을 말하는 겁니다. 맞나? 아무튼 석실이 돌로 만든 그 내부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봉토부는 무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굴식 돌방 무덤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생산도구인 농구는 주로 생활에서 출토되지만 적석동과 부정부로 출토된다. 농기구로는 일찍이 호미와 낫, 그리고 한대 농기구와 유사한 일자형 삼날, U자형 삼날, 단조갱이가 쓰였으며, 괭이는 계속 나오네요. 신석기 시대 때도 사용되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계속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 삽은 지금도 사용되는데 옛날에도 사용됐대요. 신기하네요. 서기 4세기경 300년이죠. AD 300년경에는 중국과는 다른 고구려적인 특징을 갖는 생산도구도 등장하는데, 삼각형의 보습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쇠스랑 날이 넓은 단조 호미 등이 그것이다. 공고로는 자루꽂이가 위로 향해 있어 자기로도 쓸 수 있는 주조철부와 단조철부, 그리고 자루구멍이 있는 옆으로 뚫린 도끼와 끌 등이 출토되었다. 환인 오녀산성에서는 여러 가지 철제 무기 및 마구와 함께 각종 농공구도 다수 출토되었는데 그 중에 쇠망치도 포함되어 있다. 환인 오년산성은 지금 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그 졸본성으로 비정이 되고 있는 성을 말하는 겁니다. 오녀산성, 졸본성, 흘슬골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읽을게요. 집안 우사나 3283호분에서는 낚싯바늘이 그물추와 함께 출토되었고 국내성에서도 쇠망치가 출토된 바가 있다. 네. 다음이요. 그리고 마구 3세기 AD 200년경입니다. 고령묘자 19호분과 3세기 말로 비정되는 마성구 242-2호분에서 제갈이 출토된 바가 있으며 4세기부터는 고구려 고분에 마구가 본격적으로 부장된다. 마구가 본격적으로 부장이 된다고 하네요. 4세기부터. 그러니까 마구가 말 관련된 그 도구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30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그게 부장이 됐다는 얘기인 건가? 아무튼 5세기 이후에는 마구가 폐왕조산성과 아차산 보르등, 아차산은 서울에 있죠.
아차사 모르던 생활 유적에서도 출토되고 있다. 네. 고구려의 마구로는 제갈, 등자, 안장과 종방울, 행엽, 운주 등이 출토되었다. 제갈은 제갈 멈추개가 S자형 표로 된 표비와 금속판으로 판비가 있는데, 제갈쇠는 두 개의 철봉을 연결한 이연식으로 철봉을 꼬아 만든 것과 꼬지 않은 것이 있다. 제갈 멈추개 판은 복주머니형, 타원형 안에 십자대가 있는 것 등이 있으며, 철판으로 만들거나 철판 위에 금동판을 덧대어 장식 효과를 낸 것도 있다. 등자는 발 딛는 부분, 그러니까 탈 때 발에다가 뭔가를 설치해서 타기 쉽게 만든 걸 등자라고 하죠. 타원형 융부로 된 윤등자로 목심에 금동판이나 철관을 덧씌어 목심 등자와 철제 등자가 있다. 목심 등자는 자루가 긴 편이며, 태왕릉의 등자는 목심을 금동판으로 싼 후 그 위에 용문이 투조된 금동판을 덧붙였다. 실성산 96호분과 태왕릉의 등자는 융부에 발 딛는 부분에 돌기가 없으나, 이보다 늦은 시기에 목심 등자는 돌기가 있어 기능적으로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철제 등자는 발 딛는 부분을 두 가닥으로 늘려 넓게 한 것, 자루가 거의 없어지고 꿰는 구멍만 남은 것 등으로 변화하였다. 안장은 나무로 만든 부분은 부식되고, 안교의 앞뒤 금속 장식 부분만 적석총에서 출토되는데, 집안 칠성산 96호분 출토품은 목심에 금동판을 덧대었고, 만보정 78호분에서는 용문 투조 금동판을 덧댄 것이 출토되었다. 종방울은 태왕릉은 광개토를 대왕릉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끝모양이 영리형인 것과 수평인 것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 하나에는 신묘년 호대왕 등의 명문이 새겨져 있었다. 말 장식구로는 행엽과 운주가 있다. 행엽은 모두 신입형으로 철판 위에 금동판이나 투조 금동판을 덧대었으며, 가운데를 십자형으로 구획한 것도 있다. 운주는 반구형이나 화판형, 좌판 중간에 영락을 달거나 원톤형 입주를 세우고 여러 가지 형태의 영락을 단 것이 있다. 영락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읽고 가겠습니다. 그 외에 각종 띠에 붙였던 장식과 띠고리, 띠가 갈라지거나 교차하는 곳에 붙였던 띠고정 금구가 있는데, 다리가 4개인 것과 5개인 것이 출토되었다. 태왕릉에서는 투조 금동판으로 장식된 띠고정 금구도 출토되었는데, 원형 자판 2개를 연접하고 다리가 6개 달린 것도 출토되었다. 네, 일단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사실 지금 읽으면서 느낀 거는 일단 용어가 너무, 잠시만요. 일단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네, 너무 용어가 너무 어렵다는 게 전부 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고고학이라는 게 너무 생소한 분야라서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관련 서적을 많이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걸 다시 한번 보면 마구로는 제갈 등장, 안장과 종, 제갈 등장까지는 알겠는데 안장까지도 알 수 있어요. 종방울과 행역, 운주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S자형 표로 된 표비와 금수판. 잠시만요. 제가 여기 이 표비와 금속판으로 된 판비, 그리고 철봉은 뭔지 모르겠어요. 어디다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갈 멈추개는 또 뭔지 모르겠고, 타원형, 원형 안에 십자대형 있는, 그리고 윤등자, 목심등자, 금동판, 용문, 투조된 금동판. 금동판은 뭐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고, 칠성산 96호분, 태왕릉만 알 것 같아요. 광개토 대왕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은 윤부의 발 딛는 부분에 돌기가 없으나 다 전문 용어예요. 안교, 금속 장식, 뭐 이런 거.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집안 칠성상 96호분 무덤 얘기하는 것 같아요. 96호분은 96번째 무덤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여기 신묘년 호대왕, 이게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신묘년에 만들어졌던 걸로 나오는 것 같아요. 신묘년이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 광개토 대왕릉비에서 신묘년 그 기사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아무래도 그 얘기를, 그거랑 좀 겹쳐서 좀 약간 좀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심여평 모르겠고, 운주, 아까 행여방 운주를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사실 화판형, 이거 네이버에 쳐도 거의 안 나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 한번 다 쳐보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띠고정금고 이거, 그리고 다리가 6개, 뭐 좌판 2개, 뭐 이런 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림이 나와 있으면 충분히 보고, 야 이거구나 이러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림도 이 모양으로 나와가지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해왕조산성도 잘 모르겠고 어디 있는지. 근데 문제는 일단 이 갑주와 무기에서는 찰갑은 막 약간, 제가 이해하기로는 약간 좀 비늘처럼, 물고기 비늘처럼 생긴 걸 말하거든요. 이런 작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철갑을, 이런 철조각을 이렇게 이어 만들어 가지고 갑옷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멋있어요. 사실 엄청 멋있거든요. 나중에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생각보다 멋있는 게 좀 많습니다. 아마 좀 준비를 하고 봤어야 했는데, 화산촉은 지속적으로 사용됐다고 얘기하고, 저는 근데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중국 전국시대부터 옆나라의 주조철기에 이어가지고 한나라 때 단조철기를 제작 기술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철기를 전부 다 중국에서 건너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 것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과연 언제 철기를 사용했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철기를 받아들였다는 게 고조선 말기 때 그 위만의 손자 우고한 때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철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철기 시대가 사실 청동기 후반하고 약간 겹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논란이 많은데,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청천강 이북에서 나오는 철기 유물을 바탕으로 그때부터 그러니까 청천강 이북까지 전부 다 철기를 사용했다 해가지고 그때 철기 초기 시대로 일단은 말하고 있어요. 청동기 후반이랑 겹치면서. 근데 아직도 논란이 많다고는 하는데, 어떤 사람은 청동기 후기로 불러야 한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청동기 후기가 아니라 초기 철기 시대로 불러야 한다, 이런 논란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게 원삼국 시대까지 이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공부한 바로는 지금 그러니까 기원전 100년, 좀 100년 정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 그러니까 AD 300년까지를 초기 철기 시대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AD 300년까지 잡은 이유는 대략적으로 아마 원삼국 시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삼국 시대가 기원전 기원전이래. 서기 400년까지 300년까지 보고 있어요, 지금. 정확한 기준으로는 미천왕이 313년에 낙랑군을 토벌을 하거든요. 그 시기까지를 원삼국 시대로 보고 있어요. 원삼국이 약간 원시삼국 시대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고대 국가 이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원삼국은 너무나도 논란이 많은 시기 단계고,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과는 좀 많이 다른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일단 이번 내용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은 여전히 용어가 너무 어렵다. 네, 이게 답니다. 이상입니다.